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나는 테슬라 3월은 호재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위기 속 피어나는 기회, 테슬라 주가 850불에서 700불이 또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부주제들로 첫 딜리버리를 기다리는 텍사스단 모델 Y, 기가 베를린 이번 주말 최종 준공 승인 예정. 자, 게리 블랙 올해는 1600불, 3년 후에는 2250불. 우크라이나 스타링크 인터넷 속도 200mbps 기록했다라는 주제로 오늘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CNN에 따르면요, 러시아군의 대규모 행렬이 키예프 북부 지역에 멈춰 있는 상태고, 키예프를 겨냥한 전면 공세를 펼칠 러시아군이 병력을 재결집, 정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 17분 전에 올라온 트윗인데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뭐 새벽 잠을 잘 시간일 거예요. 근데 아직도 지속해서 폭발음이 키예프에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this will be the darkest and longest night.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오늘 밤은 아주 길고 어두운 밤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실제 살고 있는 주민이 이렇게 트윗도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 우려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오늘 주가가 많이 또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대 지수 1.5% 이상 크게 하락하는 날이 되었고요. 계속해서 지속되는 전쟁 우려로 안전자산 심리가 강해지다 보니까 채권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큰 폭으로 오늘 하락했습니다. 6.33%도 하락해서 1.72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원유 가격도 심상치 않게 많이 올랐어요. 오늘 9% 넘게 상승을 해서요. WTI 가격도 104.7불을 기록을 했습니다. 드디어 WTI도 100불을 넘겼어요. 자, 이 가격은요, 2014년 이후 최고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루브라 가치는 종이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루브라 가치가 폭락을 해서 러시아인들이 상대적으로 이런 자기 화폐의 가치 하락을 방어하고자 비트코인을 대거 매수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은 올랐고요. 오늘 나스닥이 많이 빠졌고 중소형 성장주들이 상대적으로 하락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자, 전기차 주식들 뭐 루시드라든지 리비안, 니오 이런 주식들이 급락을 했는데요. 테슬라는 자 3월 2개 공장 오픈 예정에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대부분 빨간색이고요. 역시 유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에너지 주식들은 좀 좋았고, 경기가 안 좋다는 이런 진단이 있다 보니까 컨슈머 디펜시브 부분은 좀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고, 전쟁 이슈가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방산주는 상대적으로 좋았다. 오늘 로키드 마틴이 456불, 자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가는 모습 보이죠? 전쟁 테마에 엮여서 아주 급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소형 성장주들의 하락이 상대적으로 심했는데요. 그 중에 전기차 주식들, 자, 리비안, 루시드, 니오 이런 주식들의 하락이 컸습니다. 리비안은 8.36%나 떨어졌고, 니오는 4.2%, 자, 루시드도 13.77%나 떨어졌어요.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하지만 우리 테슬라는 1.76% 정도 하락을 해서요. 자,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다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3월달에 호재가 있고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찐 전기차 주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방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차트를 잠시 보자면요. 자,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121선이 14,900선 정도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니까 계속해서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고, 자,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선을 그릴 수 있는데요. 아직 그 하락 추세선을 완벽하게 자, 뛰어넘지 못했다,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한 13,000포인트 정도만 잘 지켜주고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할 수 있다면은 자, 상승 반전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중요한 것은 여기 쌍봉을 기록했던 14,500을 빨리 넘어서야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돌입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쟁 이슈에 더불어 자, 금리 인상 이슈까지 3월 달에 있죠. 거기까지 합쳐져서 혹시나 큰 또 시스테매틱 리스크, 체계적 위험 하락이 나오면은 자, 주봉으로 봤을 때 이건 주봉 차트거든요. 주봉으로 봤을 때 12,230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으니까 항상 보수적으로 좀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테슬라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864불 정도로 마감을 했고, 테슬라의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200일선이 835불 정도예요. 자, 835불을 잘 버텨주면서 이 835불, 그러니까 200일선 이상에서만 계속 주가가 좀 잘 버텨주면은 자, 3월 달에 어느 정도 자,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뭐 두 개 공장 오픈 호재 소식이 있기 때문이고 테슬라의 투자 등급 뭐 스탠다드 앤 푸어스, 무디스 뭐 이런 데 투자 적격 등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3월 달에 호재가 있기 때문에 좀 기대해 봐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주가도 잘 버텼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최근 유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최근 30년 이상의 긴 흐름의 유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WTI 가격이 105불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거의 뭐 전고점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4년 이후에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국제에너지기구죠 IEA가 이제 석유를 6천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했다라고 합의를 했어요. 자, 이는 2011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비축유, 자,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축유 6천만 배럴을 방출하는 게 자, 10년 만에 처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6천만 배럴이요, 전 세계 하루 소비량보다는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미약한 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6천만 배럴은 러시아 하루 수출량이 15배라고 합니다. 러시아 하루 수출량이 400만에서 500만 배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15배 정도 되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오펙이죠. 자, 석유 수출 기구, 그러니까 가입 국가들의 이제 협의 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증산을 결정하는 게 커다란 이슈가 될 수 있는데요. 자,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자, 유가가 오르면 여기에 소속된 국가들은 당연히 좋은 것이죠. 돈을 훨씬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아마 지금 상황, 지금의 파티를 즐기려고 할 것입니다. 자, 당분간 계속해서 유가가 상승할 수 있지만 어쨌든 거의 전고점까지 많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루브라 가치가 급락을 했습니다. 전년 저점 대비 43%나 가치가 급락을 해가지고요. 지금 1달러가 101루블이나 됐어요. 전에는 70루블 정도 됐는데 43%나 가치가 급락하면서 점점 자, 휴지 조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이제 참을 수가 없죠. 자기 자산 가치를 방어하려면은 자, 비트코인이라도 사야 됩니다. 루브라를 빨리 환전을 해서 비트코인을 사야 되겠죠. 그래서 전쟁 발발 이후 자, 비트코인 가격이 10% 이상이나 급등을 했어요. 여기 보이시죠? 자, 글로벌 비트코인 최대 거래 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 거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낸스가 있죠. 자, 러시아 전쟁 반대 세력들은 바이낸스를 빨리 막아야 된다. 러시아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못 사도록. 하지만 바이낸스 뭐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산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쟁 발발 이후 10% 이상 급등했다. 자, 4만 불 때 또 안 됐던 가격이 4만 4천 불을 넘었으니까요. 자, 어쨌든 지금 시장 상황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치 앞도 모르는 시장 상황이지만 테슬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이나 전쟁 이슈가 좀 더 불거져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850에서 700불 사이는 또 집중적으로 매수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5월까지 한 번 더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의 테슬라 장투일기를 업데이트 하자면요, 저는 간밤에 856.97불에 두 주를 샀습니다. 자, 정기 매수죠. 한 달에 두 주는 제가 꼭 사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정기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투일기 3월달 1차 예약 매수가를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제가 1차 저점으로 보는 게 3월달에 830불 정도고요. 많이 떨어져도 일단 784불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수록 세 차례 나누어서 2, 3, 4 여기서 총 9주 정도 이렇게 매수 예약을 걸어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작년 4월부터 시작된 저의 테슬라 장투일기에 총 수익은 단타 수익까지 포함해서 약 2천만 원 정도고요. 장투일기 계좌의 수익은 600만 원 정도 되네요. 저는 약 839불에 215주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잘 참고하셔가지고 슬기로운 테슬라 투자 지속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금일 테슬라 관련 뉴스 또 안 듣고 가기에 섭섭하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기가 텍사스 남쪽 주차장입니다. 200대가 넘는 새로운 모델 Y가 보이고 있고요. 이전에는 이제 커버가 씌워진 50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는데 이게 227대까지 지금 늘었습니다. 자, 일부 미국 고객들이
3월 달에 기가 텍사스산 모델 Y를 받을 수 있겠다 해서 빈 넘버 확인 이메일을 받았어요. 자, 빈 넘버에 보니까 자, 기가 텍사스에서 만들어진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빈 넘버는 차량 고유의 한 대 한 대에 부여되는 자, 차량 번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빈 넘버 안에 공장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가 텍사스, 기가 오스틴을 뜻하는 거죠. 오스틴의 제일 앞글자 A자가 빈 넘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받을 수 있겠다고 자, 이메일을 고객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 달, 이번 달 내에도 기가 텍사스산 모델 Y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공식 오픈 행사, 딜리버리 행사 기가 페스트죠. 기가 페스트가 4월 7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약 한 50대 정도 또 한 30에서 50대 정도가 고객 인도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그때 첫 번째 차량 인계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자, 3월 달에도 충분히 기가 텍사스 모델 Y 판매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이죠. 최근에 자, 모델 Y가 영국에도 딜리버리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영국 옆에 또 다른 섬나라죠. 아일랜드. 아일랜드에도 이렇게 배가 도착을 해가지고 모델 Y 배송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중국에서 온 배겠죠. 기가 상하이 물량입니다. 아직 베를린 공장이 오픈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기가 상하이 물량이고요. 기가 상하이 1월에만 전년 대비 286%나 증가한 한 6만 대 정도를 출하를 했죠. 그리고 분기 초에는 수출 물량이 많습니다. 분기 말 그러니까 3, 6, 9, 12에는 로컬 물량을 많이 빼줘 중국 로컬에 많이 판매하는데 1월이었으니까 당연히 수출 물량이 많았고 4만 대가 수출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지금 이렇게 도착을 한 거죠. 어쨌든 기가 베를린이 이제 공식 가동을 하게 되면요. 이런 이제 유럽에 폭증하는 수요를 담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상하이에서 이렇게 많은 수출 물량, 자, 요새 배값도 비싸죠. 물류비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그런 물류비를 지출하지 않고도 자, 기가 베를린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따지고 보면 기가 베를린, 그러니까 독일이 인건비가 중국보다는 훨씬 더 비싸겠죠. 하지만 이렇게 물류적인 측면에서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자, 비용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기가 베를린은요 이번 주 후반에 건축 허가를 최종적으로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아일랜드 국기 보이시죠? 아일랜드 이렇게 시민께서 이렇게 또 트윗에 올려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모델 Y가 도착했다고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기가 베를린 승인 정차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고 이번 주말에 아마 이번 주 금요일에 기가 베를린 준공 승인이 날 것 같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브란덴부르크주의 환경부 대변인도 기가 베를린 승인 전차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번 달에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게리 블랙의 분석에 의하면요, 올해 목표 주가는 1600불이고 2025년 목표 주가는 2250불입니다. 자, 이것은요 테슬라의 구조적 성장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FSD 그리고 AI 기술은 순전히 빼고 자동차만 봤을 때 이렇다는 겁니다. 자, 2025년에 2250불 솔직히 좀 작습니다. 제 생각엔 2025년에는 좀 더 FSD가 발전을 하고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보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주가로 올라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러니까 거의 최저 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2250불이. 자, 왜 그런지 한번 여기 숫자들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일론 머스크에 의하면 테슬라는 연간 50%씩 계속 볼륨 성장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2025년엔 테슬라가 520만 대 판매가 예상이 됩니다. 상당히 높은 숫자죠. 자, 이렇게 520만 대를 판매를 하게 되면요, 여기 보이시죠? 2025년 520만 대가 되면 자, EPS가 45불 정도 됩니다. 상당히 높죠. 지금이 한 12에서 14불 정도거든요. 그러면 한 4배 정도가 늘어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45불이 되면 현재 테슬라 주가가 860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PER이 19배예요. 19배. 자, 2025년에 19배. 현재 주가 860불은 자, 내년에 EPS에 43배입니다. 43배. 자, 테슬라는 아무리 싸도 거의 PER을 100배 이상 유지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저평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지금 860불이 정말 싸다는 겁니다. 2025년에 자, EPS에 19배밖에 안 되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860불이 얼마나 싼지 아시겠죠? 그래서 게리 블랙의 얘기로는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 PER은 약 50% 그래도 50배 정도는 될 것이다. 길게 보더라도. 그러면 2025년 EPS가 45불이니까 45불 곱하기 50
합배하면은 2250불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게리 블랙 2025년 목표 주가는 2250불이다 라는 거죠. 자, 올해는 1600불이라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자, 지금보다 86%나 오를 수 있는 룸이 있다는 거죠. 자, 좋은 뉴스죠. 이렇게 생각이 되면 당연히 이것을 믿는다면 테슬라를 지금 적극적으로 모아갈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다음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스타링크 인터넷 속도가 200mbps를 기록했다고 해요. 100메가만 이상이 돼도 상당히 빠른 인터넷인데 200메가니까 굉장히 빠르죠. 자, 무선 인터넷이 이렇게 빠르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speed reached over 200 megabit per second 여기 나와 있죠. 200mbps에 도달했다는 거죠. 키예프에서 인터넷 속도를 테스트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스타링크 works, 스타링크가 되고 있어요 하고 우크라이나 국기가 있죠. 그래서 자, 일론 머스크 you are a legend. 자, 레전드라는 거죠. 고맙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는 스페이스X, 스타링크,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자, 이미지, 기업 이미지를 상당히 올리는 좋은 마케팅이다. 자, 저비용으로 아주 큰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는 2019년부터 2000개 이상의 스타링크 위성을 이미 발사를 했어요. 상당히 많죠. 그렇지만 이것도 모자라다고 생각하니까 14,000개까지 스타링크 위성수를 자, 조만간 늘릴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스타쉽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스타쉽을 통해서 자, 팔콘 9 뭐 이런 게 아니라 스타쉽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면은 자, 훨씬 더 빠르게 위성을 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14,000개도 금방 도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 호재 내역 볼게요. 이번 달에는 오스틴, 베를린 오픈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번 달에 말씀드렸다시피 S&P에서 테슬라를 투자 적격 등급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아주 좋다는 거죠. 자,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크게 볼 게 이제 4680의 이제 대량 생산이 약 4분기에 예상이 되고요. FSD 풀 릴리즈 이게 4분기에 예상이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 두 개가 정말 올해 말에 된다면은 확정이 된다면은 아주 테슬라 주가가 말에 날아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고요. 자, 지금의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자, 적극적으로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모두 아트라운 가족 되셔가지고 함께 경제력 자유 꼭 이뤄보도록 해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